제가 오늘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진짜 돈이 참 자유롭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에 날개가 있다면 헤엄치다가 하늘도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 돈의 역사를 보면, 화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죠. 예전에 페이퍼 머니에서 커머더티 머니, 디지털 머니, 또 증권도 보면 실물 증권으로 하다가 전자증권, 이제 토큰 증권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전자증권하고 토큰 증권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 디지털로 변환된 것들, 그런 증권도 토큰 증권, 또 전자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이제 새로운 국회 회기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재미있는 그림을 이렇게 한 장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저는 로마 시대부터 1911년대 그리고 2008년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가상자산 임대하고 주장하면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2017년부터 금년 24년까지 제도화, 규제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는 이거 캐비어드 엠토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사는 자가 조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푸대자루 위에 돼지가 있으니 나를 믿고 살아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권유라는 용어가 STO에서 얘기하는 오퍼링이랍니다. 오퍼링 합니다. 오퍼, 사세요 나를 믿고. 근데 언제 봤다고 믿습니까? 이게 만약에 푸대자루 속에 오렌지가 들어있다, 오렌지 20개 들어있다, 아주 좋은 거다, 나를 믿고 살아, 그러면 그냥 사야 됩니까? 열어보고 사야 됩니까? 열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있다, 들여다볼 권리가 있고 요구할, 나한테 설명해라, 어떤 제품인지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설명해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는 자여 주의하라는 로마 시대 때부터 상관스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표현에 보면 돼지 있으니까 사라 그러는데 조금 이따 푸대자루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병든 고양이 소리가 나죠. 미야오. 그냥 샀으면 병든 고양이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서양에는 We don't vote for a pig in a poke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남이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안 믿는다. 믿어서는 절대 묻지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금융상품이건 일반 상품이건 소비자 상품이건 다 소비자들이 주의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얼핏 보기에 푸른 하늘 같죠, 그죠? 이것이 1911년대에 미국에서 증권 사기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름이 블루 스카이 로입니다. 이때 푸른 하늘도 한평 가치가 있다고, 아까 전 시간에도 intrinsic value라는 내재적 가치 얘기가 있었는데, 푸른 하늘도 가치가 있다고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야반도주하는 사기꾼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1911년대를 거쳐서 1930년대 뭐가 있었나요? 대공황이 있었죠. 그리고 34년에 유명한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엠블렘이 유명한 미국 SEC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엠블렘입니다. 그 밑에 숫자를 보면 로마자로 1934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MCM XXX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커미션이라는 사기꾼들이 만든 엠블렘을 보면 SEC하고 비스무리한데 약간 어설프죠.
그 밑에 숫자를 보면 2M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015년에 설립됐다.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커미션임내 하는 사기꾼들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었고, 좀 또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 저게 조그만 책자였습니다. 한 1000부 정도 찍었던 건데 가려진 얼굴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청와대에 계셨던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저 캐시 강이라는 친구가 대통령 청와대에 찍었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다, 청와대도 인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몇천억 사기를 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규제권이 작동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FTX 같은 경우에 보면 고객 자산을, 고객 자금을 자기 돈처럼 유용을 하고 준비 자산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이러다가 파산 지경에 어느 날 갑자기 툭 쳐져지다 보니까 고객들,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전혀 갖추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2017년부터 미국 SEC를 필두로 해서 뭐 투자계약증권 분석 기준이랄지, 또 영국 FCA 보면 규제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싱가포르나 일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 개정하고 또 한 번 개정하고, 암호자산으로 쓰다가 이제는 전자기록 이전 권리, 이게 토큰 증권의 기반 토대로 기본적인 토대도 만들고, 싱가포르는 역시 자금결제법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를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좀 리드해가는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 2023년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을 쫙 만들었죠, 새로운 규칙들. 그리고 5월달 지난 며칠 전이죠, 미국에서는 하원에서는 Fit 21이라는 21세기에 적합한 금융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이 통과된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제 더 이상 사기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곳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규로 마련되는 규칙의 체계, 범위로 포섭된다, 들어온다. 저는 규제라는 것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이고, 이것이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규제다, 이렇게 저는 새로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규제 대상 행위를 보면 종전에 금융행위에 적용되던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Financial Activity, 금융성 활동,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제도권 편입이 이제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상자산이 뭐냐? 이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저장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적으로라는 표현이 영어로 하면 electronically인데, 이게 분산원장,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로 표시되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electronically가 아니라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적으로, 전자적 증표, 뭐 토큰 이렇게 쓰더라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것이라고 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용어 정의가 명확히 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또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블루스카이로에서 강조한 것이 투자자들은 정보를 알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informed investment라는 개념이 저때 정립이 됐고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때 정립이 됐거든요. 1911년대부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성 활동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진전 상황을 우리가 허브가 돼서 리드해 보겠다고 하는 각국이 있죠. 미국이 전통 금융에서 리더십을 갖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듯이 영국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두바이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싱가포르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허브가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각 규제 법률에 규칙과 제도를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기본 체계의 이 요소들을 보면 법적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추세입니다. 이 공익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고, 기본적 정의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또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그와 관련된 행위, 사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것이지, 옹색하게 인색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그 폭넓은 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형을 명확히 분류를 하고 적용될 범위, 적용되지 않을 범위 이것도 명확히 해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능, 행위 이것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행부터 규제를 해야 될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고, 발행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권유할 때부터, 권유하는 순간부터 규제를 해야 되는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매매 대상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어드미션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보면 고객을 상대로 하거나 고객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것이 딜러죠. 자기 매매업이고, 고객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커스터디가 대표적이고, 주문을 집행한다는 이런 주문 집행자, 이런 것이 이제 브로커 같은 것인데, 가상자산 쪽에도 서비스가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미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5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거버넌스 같은 것, 또 이 좀 애석한 일이지만 어제인가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가 4,500여 개의 BTC를 해킹당한, 탈취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자금을 보호하고 하는 거래소들, 거래 플랫폼들, 가상자산 사업자가 굉장히 디지털 보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킹, 사이버 보건력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시장의 무결성, 마켓 인티그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국이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보면, 여기 기존의 제도권에서도 많이 오셨겠습니다만은, 위법 행위가 시도되었던 과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현재 시도되거나 시도하려고 하거나 이런 행위를 중지 또는 단념케 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의 주요 국들을 보면 그 시도하고 있는, 시도하려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중지하고 단념해라, 안 그러면 가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당국이 데스크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업계에 또는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을 당국에 알려서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이런 것도 보호장치도 가상자산 부문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체계의 요소이고요. 물론 이 제도화 수준에 따라서 제도권 편입의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제도화의 목적이 금지 일변도인지, 아니면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호,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지, 이 규칙과 제도의 내용과 범주,
그 제도화 수준에 따라서 제도의 그 편입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핀테크 쪽에 유명한 그 말들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금지 일변도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제도화의 역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뭐 이웃 일본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홍콩, 아니면 유로존, 미국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퍼블릭 컨설테이션입니다.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의사를 소통해 가면서 법규를 준수할 이해 관계자들이 앞으로 마련될 규칙과 제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퍼블릭 컨설테이션, 또 유로존 EU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better lawmaking, 이런 그 협약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금지 일변도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규칙과 제도를 우리가 다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리적인 법제가 적용되는 국가들이 EU 미카만 보더라도 27개의 나라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컨대 Fit21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 미국이 51개 주이지만 사실 나라죠. 이런 그 제도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또 이런 그 공법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 분야도 토대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private law 부분에서 우리 민법 같은데요. 민법에도 보면 물권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리고 물권과 관련돼서 채권이 있고 관련된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큰화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권리에 관한 오너십이라든지 어떤 right을 디지털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표창. 이게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디지털로 표시된 토큰, 권리,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제생활 관계, 개혁 관계, 채권, 채무 개혁 관계에서 어떻게 성립될 거냐, 그리고 토큰을 일반 뭐 물건이라든지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자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데, 토큰은 어떤 자에게 그 적법한 소지자, 소유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밑에 보면 뭐 유로존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뭐 영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니드로어라는 그 출처를 적어놨는데요. 저게 국제사법연구회가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 프라이빗 로우 부분에서 정비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19개 원칙을 제시하면서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유니드로어 원칙처럼 이 민법 체계, 사법 체계를 정비한 나라도 두바이를 비롯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록일 수도 있고요. 유엔의 그 국제무역법위원회가 보면 UNCTRAL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ETR이라고 해서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전자 기록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모델법을 만든 경우가 2022년에 만들었는데, 저러한 그 것들이 이제 제도적 기반, 그다음에 실체법 이렇게 갖춰지면 편차가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제도권 편입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사실 많죠. 법규 준수 비용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러나 긍정 효과도 많이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요. 사법 그리고 공법상의 행위 규칙들이 이 디지털 표창물이라는 재산적 가치, 그에 따른 권리를 인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에도 이러한 DL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경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발행부터 유통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경계가 명확해지면 곧 이제 규제 공백이
해소된다 그런 것이고 밑에 적어놓은 내용은 미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명확해지면 비록 촘촘하고 세세한 규정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명확해지면 바로 법적 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에서 보면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되니까 그동안의 예치금이라든지 고객 자산이라든지 콜드 월렛이라든지 이런 그 보호 장치가 훨씬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금융권에도 트랜스페어런시하고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명하게 법적으로 규칙과 제도에서 주어진 책임과 책무를 다했는지 투명하게 다했는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들은 그런 서비스 제공자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떳떳하게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 금융권의 규제 법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법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